분쟁 소식만 전해지던 그룹 피프티로부터 좋은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트윈 버전이 올해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곡은 미국 2위, 영국 3위 등 19개 국가의 개별 차트에서도 톱10에 진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1월 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골든디스크 어워즈 시상식의 디지털 음원 본상과 신인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일 희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피프티를 위기에 빠뜨렸던 이들에 대한 근황도 전해졌는데요. 피프티 멤버들을 템퍼링하려고 했던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의 호소에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3인방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먼저 키나의 근황입니다. 최근 키나는 생애 첫 정산금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키나가 받은 정산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키나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하는데요. 소속사에서 기부할 곳을 찾아 키나에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키나는 자립 청년들을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7년 반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다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편이기에 키나는 자립 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저작권 협회 회원으로 등록시켜주겠다며 20만 원을 요구했을 때도 돈이 없어서 아버지께 받아서 안 대표에게 건넨 것이라고 하죠. 홀로 자립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기에 선택한 기부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인 틱톡이 먼저 피프티와 콜라보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틱톡 측이 키나를 히트곡 큐피드의 피프티 멤버로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영상을 찍었고 해당 영상들은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에서도 키나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피프티 멤버로서 세계 기업과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3인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계속해서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가겠다고 한 그들의 선택 결과는 키나의 대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언제 날아올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3인방에 반해 키나는 빌보드 어워즈에 참석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만나 교류를 했고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반면 3인방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렇게 자신들이 직접 끊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프티는 키나라고 세계 기업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빌보드 어워즈 참석 당시 어트랙트는 키나에게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가기 전부터 프로필 사진을 찍고 키나를 위한 드레스를 다수의 기업에서 협찬이 들어왔음에도 이번만큼은 소속사 측이 직접 사주겠다는 결정 하에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고 참석하였습니다. 사실 정산은 미국에 다녀와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빌보드 어워즈 참석을 위해 나선 미국이 키나에게 생애 첫 해외 방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어트랙트는 정산금의 일부를 미리 줬습니다. 키나가 미국에서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눅 들지 말고 쓸 곳이 있으면 맘껏 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정산금으로 키나는 무엇을 샀을까요? 먼저 본인을 위해 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과 전홍준 대표의 선물을 샀고 비타민제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샀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에게는 특별히 비타민과 쿠키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을 위해 산 것을 굳이 하나 뽑자면 딱 한 가지 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젤리가 아닌 미제 젤리였다고 하는데요. 젤리를 신나게 골랐을 키나의 모습이 그려져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곧 개최될 골든디스크에는 노미네이트가 된 만큼 키나가 직접 참석할 예정인데요. 골든디스크는 어트랙트와 또 연관이 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시상식은 중앙그룹에서 주최와 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그룹에 소속된 방송사가 바로 JTBC입니다. JTBC라 하면 어트랙트가 현재 준비 중인 새 걸그룹 오디션이 진행될 방송사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이번 골든디스크에서 무언가 기쁜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홍준 대표가 특별상을 받게 한 다음 키나가 대리 시상을 하는 모습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피프티와 어트랙트와 반대로 더기버스와 3인방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현재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쌍방고소전을 진행 중입니다. 안 대표 측은 전홍준 대표 측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전홍준 대표 측은 안 대표 측을 업무방해, 전자기록물 손괴, 횡령, 사서명 위조 행사, 용역계약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안 대표가 쉽게 빠져나가기는 힘든 상황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인방은 현재 어트랙트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상태인데요. 키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성명권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3인 손절 시나리오는 불가능했습니다. 키나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3인의 정당성이 사라진 것인데요.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노예처럼 살았다는 게 3인의 주장인데 이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주도하여 템퍼링을 시도했다는 확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피프티라는 활동명으로 어트랙트는 새로운 멤버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프티 2기를 뽑았다면 신뢰 파탄을 빌미로 멤버들이 원하는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약 해지가 된다면 멤버들은 피프티라는 그룹명을 그대로 갖고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하게 되며 이들의 계획은 모두 무산됩니다. 실제 사용자인 키나가 선출원자인 소속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기를 공식으로 뽑아도 신뢰 파탄 빌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사용자 키나가 돌아오며 어트랙트에서는 전권을 갖게 되었고 3위는 이제 계약 해지까지 통보받으며 피프티라는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졌기에 그룹명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3인방은 7차입 장문까지 냈는데요. 사실 복귀와 관련해 간을 보았던 멤버도 있고 여전히 강경 입장인 멤버와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위약벌입니다. 일각에서는 위약벌이 200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위약벌은 활동하는 평균으로 벌어들인 매출에 나머지 계약 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키나가 정산을 받았다는 것은 직접 투자비 30억 원을 넘어서 매출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년의 매출이 30억 원이라 가정한다면 남은 계약기간 6년을 곱해 180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즉, 200억이라는 비용이 결코 허황된 비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마다 판단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선 위약벌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이 받게 돼도 휘청거릴 수 있는 금액인 200억 원을 개개인에게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위약벌이 감액이 가능한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20에서 30억 원 정도로 판결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위약벌이 아닌 200억짜리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해도 6,5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옵니다. 때문에 명성이 높은 로펌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1대2의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착수금 대 성공보수인데요. 예를 들어 착수금이 1억이라면 성공보수가 2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3인방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로 소송에서 완승을 거둘 경우라고 해도 3억이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도 청구 비용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억 소송이라고 할 경우 청구 상한선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1억 1천만 원을 뺀 1억 9천만 원은 3인방 측에서 써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패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200억의 인지대 6,500만 원, 그리고 변호사비 1억 1천만 원까지만 해도 20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법정 이자도 포함되는데요. 200억 판결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이자만 60억 원이 됩니다. 모두 합산하면 총 261억 7,500만 원이 되고 이를 3명이 나누면 인당 약 85억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오게 돼도 변호사 비용만큼은 내야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정말 아찔한 금액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3인방은 본안 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클까요?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비가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의 경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지죠. 때문에 3인방이 본안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모두 데려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261억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데려갈 소속사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0억만 돼도 이들에게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모두 끌어봐야 인당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수준일 것이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는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3인방의 입장에서 배가 아플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피프티 2기 프로젝트입니다. 어트랙트는 100억을 투자받으며 새 걸그룹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각종 기업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금으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프티 2기가 아닌 피프티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피프티를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미지가 좋아진 어트랙트이기에 더 월등한 실력의 지원자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오디션 출신 멤버들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피프티는 이미 검증된 그룹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만나볼지도 모른다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키나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곧 전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질지 기대해보며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들의 새 소식들도 기대하겠습니다.